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날이 치솟는 유가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지만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해상에서 원유가스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7일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한 해 총 1,705달러 규모의 사업이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짓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양 프로젝트 투자 금액 중 최대 규모인데요. 올 상반기에 FID가 내려진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만 약 895억 달러 규모에 이르죠. 하반기에는 111조 원 규모의 FID가 예정됐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201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에 바다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발굴하여 생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사업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저조하기 때문에 고유가 기조에 따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조선 3사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해양 플랜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해양 플랜트죠.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 카드가 올라갈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물 위에 만들어서 원유나 가스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죠. 조선해양과 관련한 지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죠. 클락슨 리서치에서 거의 나오는데요. 올해 플랜트와 관련한 FID가 232조 원 규모로 나올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지난 10년 동안의 프로젝트 그 투자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FID라는 말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Final Investment Decision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최종 투자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플랜트 같은 사업들은 워낙 덩치가 크잖아요. 뭐 10억, 20억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에 앞서서 먼저 FEED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 설계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면은 FID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을 투자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은 다음 결정으로 EPC라고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설계, 조달, 시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사로 와서요. 이 해양 플랜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조선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죠.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저가 수주 경쟁이라든지 또 뭐 출혈 경쟁 같은 게 있었죠. 또 발주처가 제대로 인수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고전을 했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 발주가 왜 늘어날까요? 기본적으로 해양 자원들이 각광을 받는 거는 육상 자원들이 매력을 잃어갈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자원들이 덜 이뻐지니까 해상 자원들이 굉장히 이뻐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가 마지막으로 호황을 누렸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도거든요. 당시에 국제 유가가 130달러 막 이렇게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해상 자원들의 매력이 굉장히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이건 역시 국제 유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초만 해도 국제 유가가 80달러 언더에서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7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소식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른 배경,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급 쪽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감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같은 걸 하려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러시아는 외부에 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사실 자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쟁 자금까지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 유가를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중국 쪽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안 좋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안 좋다, 그래서 수요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런 공급 쪽의 문제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 러시아가 유럽으로 하는 PNG를 끝내 만에 이런 소식도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자원의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플랜트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플랜트 회사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거는 삼성중공업의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쭉 내려보면요. 해양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도 바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기로 함으로써
해상 유전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유가 시기, 최근에 고유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가가 저유가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저유가 시기에 신규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종합을 한다면 플랜트 역시 지금 조선업이 맞이한 상황처럼 슈퍼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각에는 증권사도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DS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에서는 먼저 삼성중공업의 흑역사를 먼저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의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이때를 거론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꼭 나쁜 일이 아니었던 게 그게 경험과 기술력의 축적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독보적인 해양 플랜트 업체가 됐다는 설명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랜트는 선박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5배 이상 비싼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쪽에서 제값을 받고 수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역시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고생했던 플랜트, 이쪽으로도 해가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들 수 있겠어요. 오펙 사무총장이 최근에 고유가의 장기화를 경고를 했는데 이거는 뭐 오펙에서 한 얘기니까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유가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실생활에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되겠지만은 최소한 플랜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플랜트 업체라고 다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수주나 그리고 플랜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에는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수주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